이제 공정선거라고 하는 부분, 예, 공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공정선거냐 해서 이렇게 좀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내화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효한 선거권자이냐, 예, 유권자가 우리나라 국민 맞냐, 18세 이상이고 죽지 않은 사람, 지금 살아있는 사람 맞냐. 그래서 선거인 명부가 이제 정확해야 하는 것. 근데 지금 4.10 총선에서는 이게 정확하냐, 이런 부분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투표한 사람하고 투표지가 같아야 되죠. 한 사람에게 여러 개를 준다든가 없는 사람에게 투표지를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1인 1표인가. 그 다음에 내가 기표한 대로 내용이 개표가 되는가. 중간에 바꿔치기 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꿔치기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없는가. 이 선거제도가. 예, 이렇게 없어야지 우리는 공정선거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 보장이 되는가. 내 투표용지를 남이 투표지 누구에게 찍었는지 남이 볼 수 없는가. 이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이 주권자인 국민이 쉽게 검증할 수 있는가. 검증 용이성, 아니 검증 가능성. 그래서 이런 게 다 만족이 돼야 공정선거라고 이제 봐지는 거죠. 공평하고 올바른 선거. 이런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입니다. 4.15 총선부터 예, 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는 것,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왼쪽은 당일 투표예요. 선거일 투표용지, 투표지죠. 도장을, 기표를 찍었기 때문에. 네, 오른쪽은 사전투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있지만 도장을 보면은 무슨 동, 예, 누구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개인도장이 아니죠.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개인도장. 개인도장은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자기 거예요. 자기 소유주고 이 도장은 그 새길 때마다 예, 이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새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인장 그 프로그램에 의해선.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어야지만 진짜 그 투표관리관이 찍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도장을 다른 도장으로 찍었다. 지금 이것처럼 선관위가 만들어서 주고 투표소에서 다 찍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반납해서 선관위한테 주는 이런 선관위 소유의 도장을 찍으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선관위는 투표용지도 갖고 있고 도장도 갖고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은 어때요? 투표관리관이 개인도장을 찍으면 집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는 투표용지를 만들 수가 없죠. 이렇게 인쇄된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갖고 있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거 투표용지는 다 관리를 하고 몇 장 배부했고 투표한 사람 숫자에 따라서 남은 투표용지를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적으로 투표소 이외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선관위는 도장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도장을 회수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허점이죠. 예.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번 4.10 총선에서 부정이 의심되는 증거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표함이 개표소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봉인지가 뜯긴 자국이 있어요. 봉인지를 다시 붙인 자국이죠. 뜯었다가 다시 붙이면 이렇게 흔적이 남습니다. 지난번 대선까지만 해도 예, 요런 흔적이 안 남는 봉인지를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흔적이 남는 봉인지를 썼어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회색을 쓴 거죠. 예, 회색 잘 안 보이도록.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회색을 썼냐라고 물어봤더니 선관위 대답은 어느 정당에도 예, 속하지 않은 색깔로 썼다. 그러면 왜 하얀색을 쓰지 왜 이렇게 회색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는 워낙 선관위가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선관인들이, 투표관리관들이 자기 그 이름을 서명할 때 그 서명이 잘 안 보이도록 이렇게 회색을 쓴 거 아니냐, 까만색에 가까운 거 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하죠. 참 이게 불신을 할 수밖에끔 여태까지 선관위가 그런 행동을 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투표함이 열려 있는 투표함이 개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건 오염이 됐다고 봐지는 거죠. 누군가 열었다는 것을 안에 있는 투표지를 바꿔치기 했을 개연성이 엄청 있는 거죠. 이거 하나만 봐더라도 이 투표함은 열면 안 돼요. 무효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거는 무효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일반 상식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개표를 강행했다는 거죠.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거기 개표소에 있는 선관위원장의 명령에 의해서, 선관위원장은 지방판사, 아니 부장판사 레벨이죠.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명령을 내리면 경찰도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열려서 그냥 개표돼서 아무런 문제 없고,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 없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져서 이제 발표가 돼서 어제부터 새로운 이제 국회가 됐고, 이렇게 오염된 투표함으로 개표된, 예, 그래서 결정된 국회의원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가짜, 우리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이라고 믿기가 어려운 거죠. 예. 믿을 수 없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된다면, 아니 정정당당하게 내가 붙지 못했구나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라도 깨끗이 재선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없죠. 자, 요 투표지도 보세요. 우리는 1인 1표잖아요. 한 사람이 한 표만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표를 보면 5개거든요. 접힌 자국이 똑같죠. 접힌 자국이 5장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투표했다고 봐집니까? 5사람이 이렇게 3분의 1씩 똑같이 접어서 개표장에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굉장히 길었잖아요. 50cm 가까이 되는 그러한, 예, 비례대표 투표지인데 이건 접을 수밖에 없죠. 이건 또 거소 선상 투표 용지인데, 거소 투표 용지인데, 이게 이제 봉투에 들어가려면 접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접힌 자국이 똑같다.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장을 접어서 넣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선거 절차, 이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죠. 네, 이 투표지도 어때요? 여기는 고현동, 소라면, 서로 다른 곳에서 발급된 사전투표 용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코드가 있는 걸 보면 아시겠죠? 위에 있는 이 롤 마크가 있어요. 근데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한 곳에서 출력했구나라고 의심은 갈 수밖에 없죠. 그럼 모든 롤지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모든 투표용지는. 근데 특정한 곳에 이렇게 똑같은 마크가 있다. 근데 서로 다른 곳에서 발급이 된 거다. 이것도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되죠. 의심이 가니까. 예. 다음에는 사전투표용지인데 이렇게 길이가 달랐어요. 예. 이거는 훨씬 더 이렇게 길은 거죠. 예. 길이가 이렇게 다른 투표용지. 이게 현장에서 발급이 됐다 그러면 재발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재발급 안 하고 이런 투표용지가 개표용지장에 나왔다라는 거, 그럼 이게 진짜 제대로 발급된 건지, 그 대명 활동인가요? 예, 이분에게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12시 53분인가 봐요. 12시 53분에 투표율이 49.9%. 예. 그 다음에 1시 18분, 그러니까 한 20분 넘어서 지나서 투표율은 49.6%. 투표율이 하락을 해요. 시간이 지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투표는 계속 증가만 되지 투표율이 감소할 수가 있나요? 선거인 수는 고정이 됐고 투표자 수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증가만 하지, 들어왔던 투표자가 와가지고 자기 거 투표하면서 투표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값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는 거고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지가 나왔어요. 예. 기권자 수가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거, 예. 유령도 아닌데 마이너스로 표시된 게 상당 부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 도대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러고 마이너스 값은 왜 나오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데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지. 예, 투표지 수가 많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한 반에 20명인데 투표지가 21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해야죠. 수사해야 되고. 예. 다음에 우리가 선거인 수에 대한 부분 보시면 여기
선거인 명부라는 게 있어요. 딱 확정되면 지금 이제 하남시 신장 1동 딱 확정돼 6,467명 확정되면 이게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표라고 하는 데에 선거인수 신장 1동 선거인수는 7,17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인수가 이게 바뀌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왜 바뀌지? 그래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선거인수는 못 쓰고 이건 바뀌면 안 되고 투표수에 따라 투표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선거인수는 바뀌면 안 된다. 이것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유권자 수는 바뀌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딱 그 선거 전 며칠을 기준으로 요번 같은 경우에 3월 19일 기준으로 선거인수가 딱 결정이 돼요. 이사를 가건 어떻게 하건 3월 19일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전투표 같은 경우 이제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도록 풀어놨으니까 이제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부산 남구 용호 3동에서도 그랬죠. 선거인 명부에서는 1,340명. 그런데 변경된 선거인 수 개표 상황표 개표 결과표를 보니까 13,246명 28%가 증가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명부 대비의 투표율을 따지면 98%나 된다. 물론 여기는 관 외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관의 사전투표까지 포함이 되면 100%가 넘죠. 그러니까 말이 돼? 이렇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관위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예요? 아, 이거는 투표소에 투표한 사람 수다. 예. 앞부분에 확정된 선거인 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얘기한 거고 뒤에 개표 현황에 있는 선거인 수는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이다. 관내는 여러 동에서 그 관내는 아무 동에서 투표를 해도 거기 투표한 곳에 선거인 수로 바뀐다. 투표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같은 용어로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줘야 되잖아요. 어떤 지역 주민이 어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는지 관내 다 줘야 되잖아요. 데이터 안 줘요. 예, 총수만 나와요. 데이터 요구했는데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죠. 그러면 선거구만이라도 확인해 보자라고 한 거죠. 종로구 뭐 이렇게 구 단위, 지역구 단위로 그것도 틀리다는 거예요. 선거인수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선관위가 어떠한 그 뻔뻔한 건지 무능한 건지 예, 그간에 어떤 일을 국민들에게 해왔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4.15 총선 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더니 대법원에 있는 재검표장에서 이렇게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나왔죠. 개표소에서 있는 투표지는 왼쪽같이 이런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후들후들하죠. 여러 번 소리를 거치잖아요. 접어서 넣고 또 분류하고 그러니까 개표소에서 나오는 투표용지는 왼쪽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재검표장에서는 이렇게 신권 다발과 같은 투표지가 다 나왔냐. 딱 보자마자 이거 갈아쳤네? 아니 새로운 걸로 교체했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갖고 여기에서 제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선관위의 그 유명한 해명, 거짓 해명. 우리는 형상 기억 종이를 쓰고 있어요. 원상태로 회복되는 기능을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이게 팩트 체크입니까? 팩트 체크라고 하는 미명으로 진짜 국민을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도 판정이 났죠. 그 종이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한번 접힌 투표 이 종이는 앞만 펴도 흔적이 남지. 왜냐면 펄프가 꺾이면 이게 다시 원상에 복귀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증언까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국민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죠. 이게 지금 선관위의 수준인 겁니다. 본인들이 해명을 해도 그것이 거짓말이어도 전혀 아무런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인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진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러한 수준을 알고 선관위는 거짓말을 하는 게 기본이구나. 뭐 자녀 채용 비리 이런 걸 봐도 증거 인멸하고 뭐 파쇄하고 뭐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조직이구나. 얘네들이 그냥 거기 안에 있으니까 전혀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감안하고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둘씩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신뢰, 뭐 헌법기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창피한 거죠. 예, 이런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게 정말 창피하고 이런 기관을 유지하도록 만든 그런 우리 그 시스템, 우리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신뢰가 이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거의 다 무너졌고 이거 요번 기회가 아니면은 이제 회생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처절하지만 뭐 즐겁고 기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투표관리관 도장. 없을 때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거 오른쪽에 보면 여기 투표관리관 도장 없고 또 이렇게 빨간 도장 일장기 그 도장 나와도 이거는 유효다 이렇게 기준을 아예 바꿔버려요. 그냥 선관위가 기준을 바꿔버려요. 근데 왼쪽에 보면 요거는 그 남영희 윤상현 그 지역구에서 이렇게 그 도장이 없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없는 개인 도장은 아예 아니죠. 아예 선관위가 준 도장도 안 찍은 이런 투표용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무효 처리했어요. 그게 상식적인 거죠. 어떻게 이 투표지가 그 투표소에서 발급된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효 처리한 게 일반 상식이죠. 그런데 선관위는 이걸 유효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예 편람에 이렇게 그 기준을 아예 만들어 놨어요. 이거 얼마나 뻔뻔합니까? 판정 기준을 아예 그냥 만들어 놨죠. 이렇게 만든 이유는 아시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일장기 투표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효표 이런 거 나왔을 때 유효 처리했잖아요. 예,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요게 그 결과죠. 오른쪽에 있는 게 그 4.15 때 총선에서 오산시 을에서 재검표장에 나온 요 투표용지를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장인 노태학 이 사람이 유효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리한 거를 또 그걸 맞다고 하니까 거짓말하면 또 계속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냥 편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 진짜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 정도까지 됐어요. 예. 이걸 유효표라 이렇게 딱 그 편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분류하는 심사집계부 이쪽에서 그 분류 잘못된 거 있으면 저기 그 하는 곳에서 요 표를 보고 확인하라고 했는데 왼쪽처럼 이건 다 무효표 처리했어요. 네. 그 다음에 대법원 믿을 수 없죠. 지금 이거 어때요? 2020년 5월에 증거를 대법원 증거보존실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오른쪽처럼 그 1년 3개월 후에 가봤더니 이게 열린 자국이 있죠.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여기 이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올린 거죠. 예. 아니 대법원 증거보존실도 이렇게 훼손이 되는데 뭘 믿습니까? 예, 아예 증거도 제시를 안 했죠. 저기 선관위는. 그래도 뭐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해가지고 무효소송 기각 판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 자체에 대해서 대법원장 자체가 중앙선관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셀프 판결 구도 이게 자체가 우리 그 뭐예요? 공화국의 그 체제를 무너뜨린 거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예, 136건 소송 제기했지만 처리 기한 180일 이내에 처리한 거 하나도 없었고 예, QR코드도 바꿔두라 이렇게까지 판결을 내렸고 근데 왜 또 QR코드를 바꿨대요? 자기네가 맞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지. 그것도 말도 안 되고 투표관리관 도장 없는 무효 투표지 19장 이거 다 유효 처리했고 일장기 투표지 100여 장 나왔어도 무효 소송 기각 판결했죠.